안녕하세요, S사운드의 김용철입니다. 오늘은 라이브 현장이 있잖아요. 라이브 콘서트라든지 라이브 현장에서 특히 이제 교회 종교 같은 경우에는 월십 찬양을 하잖아요. 이제 그 현장을 어떻게 녹음할 것인가, 어떻게 녹음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렵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정말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자료도 한번 찾아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심플 웨이, 간단한 방법으로 라이브 현장을 녹음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아 주시고요. 잠시 영상을 본 후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현장 분위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매우 뜨겁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같이 열광을 하고 같이 이제 호응하고, 연주자도 연주하는 사람들은 이제 또 업되고 약간 이제 흥분한 상태에서 공연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 뜨거운 열기가 고스란히 생방송으로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오늘 강의는 뭐냐면 원래는 이 라이브 현장을 멀티트랙으로 녹음한 후에 그것을 믹싱 작업을 거치고 마스터링을 거친 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듣게 되는데 일반적인 과정이죠, 이거는. 근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돼요. 보통 우리가 이제 방송국에서 하는 어떤 음악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녹화 이후에 일주일 내내 후보정 작업을 해요. 정말 고생하거든요. 라이브 현장 소리를 바로바로 그걸 녹음을 해서 바로 보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한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지금 현장이 있다고 하면, 라이브 현장이 있다고 하면은 별도로 이제 방송국 같은 경우 중계차를 이렇게 보시는 중계차를 해놔요. 근데 거리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멀티 트랙으로 전 채널을 받아요. 받은 다음에 여기서 이제 믹싱 엔지니어가 이제 작업을 하는 거죠. 가장 이상적으로 듣는 소리를 이제 만들어서 방송을 하게끔 이제 연주소를 보내서 다시 송신소를 보내서 이렇게 방송이 나가게끔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장비가 있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은 그렇지 못한 환경에 있다라는 거죠. FOH 옆에서 여러분들 녹음을 할 거예요. 지금 보시는 이 FOH 옆에서 이제 믹싱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그 현장 소리가 너무 시끄럽잖아요. 시끄러운 이 환경 가운데 이제 레코딩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보통 이런 엔지니어들이 많이 쓰는 헤드폰이 아이솔레이션이 좀 되는 이제 헤드폰을 많이 써요. 지금 잠깐 보시면 제나이저 HD25 이 모델이 가장 많이 쓸 거예요. 많은 엔지니어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헤드폰이고요. 베어 다이나믹 DT 770M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 이제 제품일 거예요. 이 두 제품을 많이 쓰는 이유는 그만큼 아이솔레이션이 잘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소리를 잘 재현할 수 있고 이제 플랫한 소리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가장 선호하는 헤드폰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받을 때 이 엔지니어가 멀티 트랙으로 받던가 아니면 옥스 그룹으로 받던가 투 트랙으로 받던가를 할 거예요. 이제 멀티 트랙으로 받는다면 우리가 전 채널을 다 받아가지고 믹싱을 해야 될 거고요. 옥스 그룹으로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뭐 보컬이면 보컬, 그다음에 세션이면 세션, 앰비언스면 앰비언스,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받아요. 그런 다음에 그걸만 이제 컨트롤하는 거죠. 이제 보컬 쪽에다가는 제 나름대로 이제 이펙팅을 걸어가지고 맞게끔 이제 조절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FOH 투 트랙으로 받는다는 건 뭐냐면, 옆에 FOH 엔지니어 옆에서 자꾸 요구 조건을 얘기하지. 뭘 올려주세요, 뭘 내려주세요, 뭐 너무 커요, 이 소리가 안 나와요, 뭐 이런 것을 계속 요구 조건을 제시를 해가면서 이제 만들어가는 작업인데, FOH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너무 짜증나죠. 괴롭혀가면서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이제 듣다 보면은 간간히 실수하는 것들이 뭐냐면 보컬 소리가 크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내가 이제 귀로 헤드폰을 듣다 보면은 이제 보컬 소리를 잘 들리게끔 내가 조절을 했지만, 왜 현장에서는 어떤 세션 소리라든지 막 이런 소리가 많이 크거든요. 그 소리 가운데에 보컬 소리를 자꾸 녹음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보컬 소리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기타 소리 뭐 이런 소리는 솔로 악기잖아요. 막 갑자기 막 튀어나오고 막 하는 이 솔로 소리가 묻히는 경우가 간혹 있다라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제한 요소를 극복해 가면서 정말 그 라이브 현장을
고스란히 담아서 녹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거를 어디 찾아보다 보니까 정말 이런 방법이 있구나. 저는 아직 시도해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정말 이것이 가장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상적인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요. 뭐 솔직히 방송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만약에 우리 교회에 찬양팀을 녹음한다고 하면 이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를 하는 거고요.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 어떤 포터블 레코더가 필요해요. 포터블 녹음기죠. 지금 보시는 이 그림처럼 정말 여러 가지 포터블 레코더가 있는데, 제가 권장해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보시는 줌사의 H4n Pro라는 이 모델, 가장 많이 쓰는 모델이고요. 두 번째 가장 많이 쓰는 모델은 이 타스캄 제품이에요. DR44WL이라는 레코더죠. 포터블 레코더죠. 이 두 제품을 가장 프로 쪽에서 많이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 외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로랜드 거도 괜찮고 소니 거도 괜찮고요. 그러나 이제 음질의 차이는 약간 조금씩은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거는 좀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찌 됐든 간에 포터블 레코더는 준비를 하셔야 한다는 거. 일단은 이 포터블 레코더가 하나 있는 경우, 두 개가 있는 경우, 그다음에 마이크를 하나를 설치해서 쓰는 경우, 두 개를 설치해서 쓰는 경우, 네 가지 종류로 한번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할 건데요. 지금 이런 무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무대에 사람들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스피커가 있고요. 그 상황에서 지금 보시는 포터블 레코더가 저의 위치에 있을 거예요. 스피커에서 약 4.4m에서 5m 사이에 아마 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방향은 스피커 방향이 아닌 무대 방향으로 돌리라는 거죠. 왜 스피커 방향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스피커 방향에 이 소리만 너무 작게 되면 현장의 그 느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장의 소리와 스피커의 소리, 나오는 소리를 같이 잡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그 현장의 느낌을 고스란히 담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될 필요가 뭐가 있냐면, 룸 사이즈가 좀 중요하겠죠. 룸 사이즈에 따라서 그 위치가 좀 바뀌어요. 4m가 아니라 더 짧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더 멀어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우스 시스템이 이제 앰프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어떠냐에 따라서, 볼륨이 어떠냐에 따라서 더 멀어질 수가 있고 더 가까워질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제 밴드가 얼마큼 풀 세션이 들어오냐, 밴드가 얼만큼 하냐에 따라서도 이제 바뀔 수가 있겠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게인하고 이제 센서티비티를 얼마큼 조절을 하냐가 또 이제 중요하겠죠. 왜냐면 신호가 너무 오버로드 돼가지고 찌그러져 버리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아무 쓸데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게인하고 센서티비티를 얼마큼 잘 조절을 하냐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이것을 녹음을 할 때는 꼭 모노로 녹음을 해야 돼요. 스테레오로, 이게 원래 이제 포터블 레코더가 스테레오용 레코더잖아요. 그러나 이제 세팅을 할 때 꼭 모노로 세팅을 해야 한다는 거, 그건 잊지 말아 주세요. 왜냐면 요 사이에서 위상차가 조금 문제가 생겨버리면 조금 레코딩이 우리가 원하는 레코딩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모노로 레코딩을 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그 레코더의 이제 높이가 또 중요해요. 높이를 너무 사람 높이에 같이 이렇게 만들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사람 높이, 머리 헤드에 한 1m 높이 정도로 띄워서 레코더를 설치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사람 높이에 가깝게 되면은 그 사람 위치에 있는 사람들 소리가 많이 들어가게 돼요. 왜 우리가 보통 워십하게 되면 떼창을 부르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면 그 소리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높여서 설치하는 게 좋고요. 되도록이면 좀 스테이지 위에 있는 어떤 싱어가 있다고 하면 한 벨트 사이즈 정도까지 이제 올려주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스테레오로 어떤 현장감을 느끼고 싶다라고 하면은 포터블 레코더를 두 개를 설치하는 거죠. 레프트 쪽 하나, 라이트 쪽 하나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녹음을 한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투 트랙으로 이제 녹음을 하면 이제 펜을 조절을 해서 만들어 주시면 스테레오 분리가 되면서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마이크를 설치하는 방법이에요. 별도의 이제 마이크를 설치를 해서 사용하는 방법인데, 지금 보시면 똑같아요. 4.5m, 4m에서 5m 사이에 이제 마이크를 설치를 하고, 마이크의 방향은 무대 방향을 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대신 이 마이크는 옴니 마이크야 해요. 옴니 마이크.
이게 좀 꼭 무대 방향은 아니어도 되겠네요. 옴니 마이크. 그러니까 지향성이 무지향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수용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 포터블이 있으면 포터블 한쪽 채널은 믹서에서 받는 거예요. 믹서의 옥스 채널이라든지 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이제 아웃을 받아가지고 쓰는데, 마찬가지 옥스 채널을 받더라도 이거 모노 채널로 받아야 돼요. 레프트 쪽에 치우쳤던가 라이트 쪽에 치우친 소리가 아니라 모노 채널로 받아서 이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마이크 위치가 무대 쪽에 너무 가까이 있게 되면 하우스의 소리보다도 스테이지 소리가 더 커져요. 왜냐면 이제 거기 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기타 모니터 스피커가 있고요. 뭐 다양한 이제 모니터 스피커가 있는데 그 소리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 방해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스테이지 쪽보다는 스피커 쪽 방향에 이제 스피커 쪽에 좀 더 가까이 설치하는 게 좋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세팅을 할 때 좀 고려할 사항들이 많아요. 리허설 때라든지 이제 그다음에 본 게임이 들어갔을 때, 뭐 노래가 바뀔 때마다 그 세션의 크기가 각각 틀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마다 좀 조절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개인 값이라든지 뭐 이펙터 값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씩 조절할 필요는 있어요. 악기 밸런스를 좀 맞춰준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재량껏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려운 방법은 아니거든요. 마지막으로 전부 다 녹음됐다고 하면은 스피커에서 녹음된 거랑 믹서에서 녹음된 거랑 싱크가 안 맞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이 싱크 맞추시는 작업도 중요해요. 왜냐면 거기 사이로 인해서 이제 위상에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아웃 오브 페이스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위상 때문에서라도 꼭 그 맞추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 채널하고 믹서에서 오는 채널하고는 신호 세기가 틀려요. 그래서 이제 믹서에서 오는 신호는 패드를 써가지고 낮춰줘야 된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녹음을 하면은 라이브 현장 속에서 생동감이 있는 어떤 녹음을 할 수 있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번 강의는 또 무엇을 할까, 또 한번 자료를 찾아봐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유익한 정보를 주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아 주시고, 정말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